자, 오늘 홍일이 선생님이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고생하셨고요. 윤식이 자꾸 카톡을 한번 해 중간중간에 보시고, 일단 오늘 선생님이 그 원리합계 있어요. 수원 마플 333쪽에 보시면 거기부터 할 차례겠지, 그치? 적금부와 등비수열, 그 등비수열의 활용 부분인데 그거 잠깐 설명드리니까, 일단 오늘은 그 연금 효과라든가 뭐 등비수열의 원리합계에 관한 문제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뒤 연습 문제를 풀어서 다 푼 다음에 채점 후에 선생님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일단은 원리합계, 그리고 선생님이 되도록 매일매일 강의를 올려드릴 계획이니까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늦더라도 그 내용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원리합계에 관한 거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다시 처음부터 공부합니다. 자, 원리합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의 합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이자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이자는 원금 곱하기 이율 그리고 기간을 통해서 계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교육과정 통해서 얘기할 때 기간은 무조건 1로 볼 거야. 그게 뭐냐면 금액 하나가 얼마큼 가는지 한 번에 계산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단위가 월 단위라고 하면 한 달이 흐름에 따라서, 또는 연 단위라고 한다면 1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금액 하나하나가 변한지를 기준으로 볼 거기 때문에 기간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이율은 문제에서 얘기를 해주겠죠. R로 보시고 원금은 A.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금이 A라고 한다면 거기 된 이자는 A 얼만큼이 돼서 이 주어진 합 자체가 원금과 이자의 합을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이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어디까지냐, 초부터 초, 말부터 말, 뭐 이런 관계식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실제로 행해진 그 기간인데, 예를 들어서 월 단위라고 했을 때는 월 초부터 월 말까지는 당연히 흘렀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1월 초, 2월 초, 3월 초 간다면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는 한 달이죠.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도 한 달,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1월 초부터 1월 말까지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초까지는 하루라든가 이런 기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건 우리는 한 달로 얘기를 합니다. 상환합니다. 예를 들어 연초부터 연말까지는 어떻게 돼? 올해 초부터 내년 초까지가 정확한 1년이긴 하지만 올해 초부터 올해 말까지도 하루가 빠진 1년이니까 그냥 1년으로 환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 방식에는 뭐냐면 이율의 계산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는데 우리는 복리만 계산할 거야. 단리라는 것이 뭔데요? 단리법은 맨 처음에 A1이라는 대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이것에는 이자가 AR만큼이 당연히 붙어야겠지, 그죠? 그래서 값이 A의 1 플러스 R만큼으로 한 달 후 또는 1년 후, 그래서 원후 뭐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불어납니다. 그러면 또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또는 1년이 또 지나고 나면 AR만큼의 이자가 또 붙으니까 1 플러스 2R 이렇게 얘기가 돼서 n개월 후가 되면 어떻게 돼? A의 1 플러스 Rn. 그죠? R이 n번 붙나? 그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런데 복리는 A가 달라져요. 맨 처음에 한 달만큼은 똑같은 거죠. 이자가 AR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먼저 가서 A의 1 플러스 R만큼에다가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이자 자체가 바로 전달에 있었던 요놈의 원리합계죠. 원금이 아니라, 그치? 원리합계인 전체 원금과 이자 전체를 새로운 원금으로 환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금이 A의 1 플러스 R이죠. 곱하기 이율, 기간, 됐죠?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의 제곱만큼이 두 달 후에 원리합계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n개월 후가 지나고 나면 뭐가 된다? 거듭제곱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원리합계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린 얘만 가지고 갈 거예요. 하나의 금액이 A1이 있어. 얘가 n개월 후에 원리합계는 이만큼, 이자까지 총 합한 만큼이 이만큼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별로 그래도 뭐 몇 번 해봤지만 어쨌든 지금 마플 통해서 우리가 또 하고 있으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34쪽이에요. 334쪽에 보면 적금이라는 얘기 있어. 그걸 갖다 우리는 적립총액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적립총액 순서를 기억하세요. 얘의 단위는 거기 있는 것처럼 뭐 두 가지 딱 외우지 않습니다. 공식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원금이 A야, 이율이 R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초 A1씩
어떻게? 복리로 가겠습니다. 이율 R로. 그럼 N년 말의 적립총액은 얼마냐를 구하는 과정인데 1년 초, 2년 초, 3년 초에서 N년 초까지 가요. 이렇게 N번 금액을 적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A1 넣죠. 내년에도 A1 넣고 또 A1 넣어. 맨 마지막에서 A1 딱 넣고 나서 언제 찾는 거야? N년 말에 적립총액이니까 이때 가서 금액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던 A1이 1년이 흘렀으니까 A의 1 플러스 R만큼의 금액으로 불어나겠지, 그치? 그럼 얘가 또 1년이 흐른 3년 초에 가서는 어떻게 돼? 여기에 거듭적으로 바뀌는 거죠.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다 보니 초에 가서는 얼마다? A의 1 플러스 R의 N 마이너스 1제곱. N제곱 아닙니까? 여기를 1이라는 값으로 봤어.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때의 시각, 타임을 1, 2, 3, 4로 볼 것이냐, 얘를 기준으로 1년 후, 2년 후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얘처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문제에서 제시하는 해당 연도가 뭐 2020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 기준으로 거듭제곱만 보세요. 이 숫자들과 거듭제곱 사이의 관계만. 그럼 3일 때 2였죠. 하나 작구나. 그러니까 N년 초일 때 N-1제곱. 그럼 또 1년이 흐른 셈으로 보자 그랬지. N년 말까지니까.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의 값으로 계산하자. 그럼 얘는 한 달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2년 초니까 이 금액이 1년 후에는 이제선 이만큼의 금액밖에 안 돼. 그러니까 1년만큼 차이 나니까 얘는 A의 1 플러스 R의 N-1제곱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불입한 금액 하나만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금액은 얼마인데? 이만큼 전체 합이 나중에 적금을 타는 금액이 되는 거야. 등비술이죠. 쓰지 않겠습니다. 등비술 합이야. 그래서 334쪽에 위에 있는 매년 초, 매년 말 이 이야기는 초에 불입하는 것과 말에 불입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초항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왜 그렇게 차이를 두고 외웁니까 하지 말고 초부터 초까지도 초항이 A야. 말부터 말까지도 A고. 그러니까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요것만 알고 계시면 지수만 우리가 변화하는 양을 보시면 될 것 같아. 제 오른쪽 페이지 보면요 문제가 하나 있죠. 적립 총액에 관한 문제 하나 있어요. 그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플리 김 1번. A 만원을 연 이율 4%. 그럼 R은 0.04죠. 그죠? 0.04야. 그때 올해 초부터 10년 동안 매년 초에 적립하여 312만원짜리 가전제품을 사려고 간다? 뭐 원래도 이렇게 팁을 사나? 어쨌든 좋은 걸 산대요. 그래서 도대체 A1을 구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간다. 얼마씩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매년 초라고 했으니까 1년 초에 얼마? A1 넣는다고 했죠? 그걸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2년 초에 가서 또 A1을 넣을 거야. 언제? 문제에서 10년 동안이니까 10년 초에 딱 A1 넣고 끝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10A1이 아닌 거야. 알지? 이자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10년 말에 사겠죠. 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거기 문제 분명히 밑에 쪽 보지 마시고요. 10년 동안 모은대. 근데 실제로는 말에 시작을 하더라도 10년 동안이면 그 다음 초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금액인데 이 A1이 1년이 들어가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니까 1.04의 금액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1제곱이죠. 한 번에 가세요. 그럼 여기는 A 곱하기 1.04의 9제곱이 돼서 10년 말이 되면 A 곱하기 1.04의 10제곱의 금액으로 바뀌겠죠. 그럼 맨 마지막에 넣은 금액만 이렇게 1제곱의 형태가 돼서 이렇게 몇 개, 당연히 10개겠지, 그렇죠? 얘네들의 합이 312만원이 되도록 해야 돼. 단위가 A1이야? 만원이죠. 만원 그냥 갑니다. 그럼 얘네들의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공비가 1.04죠. 그러니까 1.04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A 곱하기 1.04야. 그리고 1.04의 몇 제곱? 10제곱 마이너스 1. 또 이 금액이 단위가 만원으로 똑같죠. 그러니까 312만원이 되도록 계산 어떻게 할까요?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1.04의 0제곱을 10제곱을 얘를 1.5로 계산을 해달래. 우리가 원하는 A 값만 계산해 주시면 돼. 이게 기본적인 이제 적립 총액이죠. 그죠? 자, 근데 우리 그 문제 중에 맨 아래 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맨 아래 있는 내용은 좀 얘기가 다른 게 똑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게 아닌 상황이야. 증액이라고 있어. 증액.
증가시킨 금액이죠. 물가 상승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을 갖다 우리가 파악을 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맨 처음엔 A1을 적립해. 근데 나중에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맨 처음 100만 원 써. 그 다음 100, 그거보다 4% 증가시킨 금액인 A 곱하기 1.04의 금액을 적응을 하자 이거야. 그 다음은 A 곱하기 1.04의 제곱의 금액을.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때 A1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A 곱하기 1.04도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되는 거 있죠.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증액에 관한 문제 맨 아래 690번 문제입니다. 넘겨보세요. 그 얘기까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그 뒤쪽으로 보면 중간에 이제 멈추시고 들으시면 돼. 뭐 여러분들 금방 할 수 있으니까. 할부금, 그 다음에 대출 상환금,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여기가 이제 연금 현가야.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삽니다. 돈이 없어요. 다음 달부터 갚으려고 해. 그렇지? 얼마씩 갚으면 되겠느냐.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다음 달부터 갚으려고 해. 얼마씩 갚으면 되냐. 똑같은 거예요. 얼마를 빌렸어? 현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갚아? 그랬으면 그거 빼고 빌리겠죠. 그렇죠? 지금부터 어떻게 갚아? 그럼 어떻게 돼? 지금 줄 돈이 있었으면 주고 나머지 금액을 할부했겠지. 그러니까 항상 다음 달부터 현재입니다. 1개월 후, 2개월 후, N개월 후에 갚고 끝내. 상황 종료. 한 줄 여백 두고 급니다. 왜? 입장체인지. 주인의 입장에서,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 은행의 입장에서 이만큼을 대출을 해줬어요. 이만큼의 금액을 갚아야 돼. 물건값을. 자, 얼만큼씩 갚을까요? A1씩 갚고 끝내자. 서로 싸우니까 너 따로 나 따로 계산해보자 이런 얘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주인은 이때 이 똑같은 A1이 아니죠. A1이 이렇게 각각 금액을 보는 거야. 다 받았다면 마지막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얼만큼 불어나겠냐. 그걸 따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A의 1 플러스 R이 되는 것이고, 그럼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겠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만큼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금액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 그렇다면 A1을 줬다 치자. 얼마인지 모르죠. 이걸 후에 A의 1 플러스 R로 변해요. 그럼 얘는 A의 1 플러스 R에 N-1제곱이 이때 가서 변할 거야. 선생님 여기는 왜 N제곱이 아닙니까? 지수 비교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만큼이 모이겠죠. 그죠? 원리합계가. 그럼 결국은 이게 서로 똑같도록 하는 금액을 주고 받으면 돼. 자, 관계식을 쓰면 등비수열이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합 A. 선생님 여기는 왜 A만 붙었어요? 상황이 달라. 표를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N개니까 그치? 그것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과 같아지도록 하는 색깔을 바꿀게요. 얘는 빨간색, 얘는 노란색. 자, 무슨 뜻이냐? 요거 나누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게 할부금 또는 대출 상환금이야. 자, 빨간색은 뭐냐면 연금 평가예요. 정년퇴임 후에 이만큼의 연금을 준대요. 어떻게? A1씩 연금을 주는 거야. 알았지? 미안해. 이게 아니라 이때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이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하게 미리, 어차피 나 줄 거니까 미리 다 오고. 얼마 줄래? 이만큼 다 줘? 절대로 아니에요. 이때 받을 걸 미리 받은 거고, 이때 받을 걸 미리 받는 셈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래? 그럼 얘를 미지수 놓고 계산해 봅니다. 지금 다 받아서 아무것도 안 쓰고 놔뒀다는 전제하에 이때 얼만큼 불어날지. 자, 그래? 그럼 연금관리공단에서 나한테 이만큼 준대요. 그래? 그럼 이때 주는 거, 이때 주는 거, 이때의 시점에서 N개월 후, N년 후의 시점에서 각각을 안 쓰고 모아놨던 전제하에 이렇게 금액을 계산해서 같아지도록 하는 A1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받을 연금을 현재 시세로 환산해서 받는 금액, 연금 현가가 바로 이 금액이야. 똑같은 그림이야. 그래서 밑에 있는 보기 1번과 2번 외우지 마시고 표를 잘 그려서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선생님이 또 내일 또 다른 강의도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 수원 지금 336조까지 이 문제 다 푸서 보기까지 푸시고요. 바로 뒤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습 문제 그거 오늘 그거까지 일단 공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완전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수혈압 또는 수투 쪽 그래프에 관한 문제 그쪽도 선생님이 강의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다음 주만큼은 일주일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반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휴강이 아니라 정상 수업이에요. 그렇죠? 자리만 옮겼을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정상 수업 하는 거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부 시작하세요. 고생하셨어요.